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주식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구입해야 되는 자산은 최근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제가 힘들어지고 은행까지 망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휘청거리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다른 은행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함을 느낀 고객들은 은행들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은행에서는 인출을 다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해줄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지역 경제도 불안해져 갑니다. 특히 IT 벤처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장성을 보고 은행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은행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 기업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엄청난 실업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은행들은 최대한 현금을 쟁여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으로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유동성 지원이 되지 않아 결국 실물 경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이 어떻게 버텨주는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0.25% 정도로 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인상하나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3단계 나눠 현재 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올릴까입니다. 이때까지의 상승을 보면 0.75%씩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디까지 올릴까입니다. 이번 FOMC를 참고하면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상단까지 거의 다 와가는 게 보이고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높은 금리로 유지를 오래 하겠지만 만약 실물 경제가 조금씩 주저앉는다 그러면 현재 높은 금리를 한번 내려주고 또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한번 또 내려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쪽으로 금리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경제 체제 자체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돈을 뿌렸기에 탄탄하게 버틸 능력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적자도 벌써 12개월 연속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한국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느냐인데 가뜩이나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금리를 따라 올리면 내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될까봐 올리는 것입니다. 자본이 유출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상승한다면 자본이 유출되는 것입니다. 작년처럼 환율이 145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자본 유출도 자본 유출이지만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도 상승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국내 인플레이션 확률이 높아지니까 하느니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한국도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올려서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뛰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린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이 된다면 사실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는 내수 쪽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환율이 1,440원에서 확 찍어 눌러서 1,22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도 환율이 쉽사리 오르지 못합니다.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200원 가까이 찍어 눌렀던 사례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나도 쉽게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지금은 실물 경기에 침체 우려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경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자산을 분산해서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조금이나마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금의 가격은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역대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실물 골드바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며 관리하기도 힘들고 판매 시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부자가 된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는 시중은행을 통한 골드뱅킹입니다. 금 거래를 전용으로 하는 계좌를 만들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수수료가 매매마다 1%씩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금 ETF 구입입니다.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어 접근에 용이하지만 이는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금의 현재 가격을 고스란히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해외 금 ETF 구입입니다. SPDR이라는 종목이며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ETF입니다. 이는 미국 ETF이기에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도 휘청거리고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금이라는 안전자산에도 한번 눈길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